네,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어, 제가 지금 영상을 한동안 좀 못 올리면서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감을 해볼까 하다가 제가 평상시에 이제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영화를 보다가 떠올랐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네, Fire, 불과 관련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네, 불이라는 거는 뭐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위험하기도 하고 정말 필요하기도 한 그런 존재죠. 그런데 이런 불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를 알아보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나는 그 한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그나저나 자나깨나 불조심하시는 건 잊지 마시고요. 자, 파이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갑자기 영화를 소개하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영화를 조금 영화와 그 과학 이론을 좀 접목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오이과학이라는 네, 이 오이과학이라는 이 채널, 네, 이 작은 채널은요, 제가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들을 도전해보고 싶어서 예, 만든 채널이니까 너무 공부 쪽으로 좀 다가가시려는 분들은 어, 다른 뭐 오늘은 여기까지 그 채널을 통해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조금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 솔직히 영화는 호불호가 있을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런 영화가 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영화는요, 그 TV로 인터넷 TV 아시죠? 인터넷 TV로 이달의 영화, 뭐 이달의 뭐 신작 영화, 아니 뭐 이달의 볼만한 영화를 막 검색하다가 우연히 찾게 됐습니다. 네, 영화가 뭐냐면요, 바로 Brave Under Fire라는 네, 영화입니다. 제목 자체에도 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네, 어, 아마 제목만 뜻풀이 하셔도 알 겁니다. 네, 어느 정도로 이해하실 건데, 근데 이 영화는 이제 영어로 돼 있지만 원래는 러시아 영화입니다. 네, 러시아 영화이고요. 러시아어로는 네, 이 글자점 이렇게 네, 예, 쓴다고 합니다. 제가 러시아를 모르기 때문에 발음을 할 수는 없고요. 저거를 단어 뜻풀이 하면 화재 불길이란 단어라고 합니다. 예, 러시아로는 저렇게 개봉이 됐지만 뭐 이제 뭐 서양권이나 우리나라에서는 Brave Under Fire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었고요. 바로 이 포스터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리얼 재난 블록버스터라고 저기 써 있죠. 네. 굳이 영어 뜻풀이 하자면 뭐 불 속의 용감함, 그죠? 딱 봐도 재난 영화인 거 이해되시겠죠? 뭐 이 소방관과 관련된 재난 영화입니다. 솔직히 재난 영화는 뭐 이렇게 특별히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상상은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나름대로 재미있게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요, 2020년에 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3월에 개봉을 했습니다. 감독은 알렉세이 누준이라는 감독인데요. 제가 이 감독에 대해서 어떤 감독인지 좀 찾아봤는데요. 1984년생 나름 젊은 감독에 속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만든 다른 영화 정보는 찾기가 힘들어서 제가 못 찾았습니다.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 그냥 영화 저는 뭐 감독이 뭐 유명하다고 해서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그 느낌대로 봅니다. 뭐 잠깐 뭐 예고편이나 포스터를 봤을 때 그냥 보고 싶다면 보는 거고요. 그냥 안 본다면 안 보고 그렇습니다. 자, 이 영화는 12세 관람가인데요. 제가 영화 소개를 살짝 영화 한 장면도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나 뭐 그 장면이 뭐 그렇게 어린 초등학생이 보기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12세 갈랑가라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나 영상 보실 때 참고해 주시고요. 네. 아, 영어권에서는 파이어로 개봉했네요. 네, 우리나라에서만 브레이브 언더 파이어로 개봉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했던 말 수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뭐 영화가 이렇고 저렇고 지금 설명 드릴 거 필요 없다. 도대체 무슨 영화길래 선생님께서 보여줄 거냐, 이런 영화를 왜 소개하냐, 그런 의미로 잠깐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너무 길게 보여주면 좀 그러니까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 제 기준에서 그 몇 장면만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Это не просто пожар, который мы вчера отжигали. Так идите, работайте. Там Михаил, если ты понимаешь, что это значит, идет к вам. Из деревни нужно Огонь идет по деревне. Остановились мы. Сначала на поворотом, а потом уже ничего спасешь. Люди поймут. Действительно интересно. 자, 잘 보셨죠? 네. 너무 짧다고 또 후회하시면 또 실망하시지 마시고요. 네, 저 나름대로 최대한 준비를 해 드린 거니까. 자세한 내용은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저는 이 영화를 어떻게 봤냐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감상을 여러분들에게 주입하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렇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깊게 고민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편하게 보는데, 제가 이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러시아어로 이제 영화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영어를 우리는 뭐 서양권 영어를 쓰는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스펙타클하게 조금 잘 봤습니다. 러시아 영화라고 해서 조금 뭐 그냥 뭐 평범하겠거니 하고 봤는데, 우리나라에 보통 이제 소방관 영화라면 뭐 건물 화재라든가
아니면 기타 뭐 여러 가지 화제에 대해서 다루는 건 많이 봤는데 이 산불 화재를 중심으로 소방 간의 그 치열한 그 불가의 싸움을 다룬 것 같아서 저는 좀 감명은 아니고 좀 뜻깊게 봤고요. 그리고 소방관들이 당연히 지금도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소방관 분들의 노고와 고마움을 느끼게 됐다라는 얘기고요. 이 영화를 찍은 감독도 마지막 장면에는 그 이제 엔딩에는 소방관들이 이제 그 생명을 구하는 거에 고맙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화 자체에서도 말이죠.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 정말 내가 만약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아, 나라면 정말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영화니까 저렇게 행동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실제로 그런 선한 마음, 정말 생명을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해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도 생명이 위태로운데 남의 생명을 구해야 될 그 시기가 온다. 과연 우리들은 남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정말 말로는 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전에 탁 부딪혔을 때 우리가 정말 그럴 수 있는지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저는 마음은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봤을 때는 어떨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영화들은 큰 고민 없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좀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보는 영화이니까 그런 식으로 보고 싶다면 이 영화를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에서는 그 소방관 팀원들의 그 이제 그 팀 플레이 그리고 그 팀원 간의 신뢰와 그 다음에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이 영화가 그런 포인트를 잡지 않았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넣어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에선 뭐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고민이 있지만 한번 고민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이 영상을 소개한 사이트를 찾았으니까 아래에 제 고정 댓글이나 밑에 부분에 사이트를 클릭할 테니까 간단한 줄거리를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화 장면에서 수가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쵸? 그쵸. 수가나라는 단어가 궁금해서 제가 이 주제를 잡고 이 영화를 본 건 아니죠. 이 영화를 보다가 수가나라는 단어에 꽂혀서 이 내용을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말하기 전에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좀 혼동이 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수관 아니면 수간. 이 두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잘못 쓴 단어인 줄 알았어요. 그냥 같은 뜻인 줄 알았는데 확실하게 뜻의 구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관입니다. 수관. 자, 한자어로는 나무 숫자에 갓 관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crown. 왕관이죠? 윗부분. 자, 이 수관은 무슨 뜻이냐면요. 나무 중에서 가지와 잎이 달려있는 부분, 즉 나무의 위쪽 부분을 수관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보통 단어가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한자 뜻이나 영어 뜻을 찾아봐도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수간입니다. 수간은 살짝 한자 뜻이 다르죠. 나무수의 줄기 간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도 다릅니다. 스템. 자, 여러분들이 과학을 공부하셨다면 아마 스템이란 단어는 어디서 보셨을 거예요. 바로 나무의 줄기를 스템이라고 하죠. 즉 수관과 수간은 구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점이고 영화에서는 수간화가 아니고 수관화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관화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와 비슷한 수간화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먼저 수관화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그 수관화는 자, 영어로는
아, 잠시만, 이거 영어 알파벳 틀렸죠? 네, 제가 고쳤습니다. 자, crown fire라고 해서, 자, 이제 영어 뜻만 해도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도 한번 뜻을 정확히 찾아보면요. 나무 부분에서 잎과 가지가 타는 불을 수관화라고 합니다. 영화에서 수관화라고 했으니까 그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 중에서 잎과 가지 부분, 특히 나무의 윗부분이 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윗부분을 불이 붙은 상태로 그 불이 빠르게 번져나간다는 걸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요. 수간에서 수관으로 강한 화세로 퍼져나가는 위험한 불이다 라고 나와 있죠. 즉 불은 솔직히 아래쪽부터 불이 붙잖아요. 산불은 그렇죠. 뭐 담배꽁초로 우연히 불이 붙었던 어떤 자연 발화에 의해서 불이 붙던, 네, 보통 아랫부분도 불이 붙습니다. 아랫부분도 불이 붙으면 불이 나무의 윗부분으로 옮겨갈 테고 윗부분에 붙은 수관화가 옆에 있는 나무의 윗부분을 번지면서 수관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쵸? 이번엔 수간화입니다. 네, 수간화는 뭔지 아시겠죠? 하지만 수간화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은 공부가 아닌 일상입니다. 다음에 만나요.